존경하는 국제기구와 세계 각국의 대법원장님과 대법관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사법 관계자를 포함한 내외 기인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 대법원이 세종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세계 여러 나라에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찾아주신 모든 참석자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세종대왕은 15세기 조선의 제4대 임금으로 한국인에게 매우 존경받는 역사적 위인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재위 32년 동안 정치, 경제, 과학, 의학, 문화, 예술 등 여러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특히 사법의 측면에서 볼 때 세종대왕은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라는 민본 사상과 애민 정신을 바탕으로 백성을 위한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세종대왕은 통일된 법전을 편찬하고 백성들에게 법조문을 널리 알려 법을 알지 못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세종대왕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백성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형사사건 처리 절차를 분명하게 기록하게 하고 사건 처리가 장기간 지체되지 않도록 하며 고문과 지나친 형벌을 제한함으로써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아울러 세종대왕은 죄수들이 감옥에서 더위나 추위 또는 질병으로 억울하게 죽는 일이 없도록 감옥 내 인권 보호와 복지를 개선하셨습니다. 이처럼 세종대왕은 사법의 전 영역에서 인권 존중의 가치를 일관되게 실천하셨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세종대왕의 숭고한 법사상을 전 세계와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아울러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는 지속 가능한 사법의 본질과 모든 이에게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사법권의 의미를 성찰하는 중요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과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는 법치주의의 미래와 사법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내외 사법 지도자와 관계자 여러분, 이번 회의는 특별 세션을 포함하여 모두 5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 세션의 주제는 백성을 품고 정의를 세우다입니다. 특히 세종대왕께서는 백성을 위해 창제하신 훈민정음은 한국 문화의 근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번 회의의 개최 취지와 지향하는 바를 살펴보는 데에도 깊은 통찰을 제공하므로 오늘 논의의 출발점으로 먼저 훈민정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훈민정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봐주시고 여기서는 PPT 화면을 보면서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이 세종대왕이 창제하신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입니다. 훈민정음은 음문으로도 불리다가 20세기에 이르러 한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훈민정음의 특징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훈민정음은 독창적인 문자입니다. 창제의 동기와 철학, 원리, 사학유화 등이 조선왕조 실록과 훈민정음 해례본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훈민정음은 자음 17자와 모음 11자, 모두 28자로 창제되었는데 현재 4글자는 사용되지 않고 24글자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둘째, 훈민정음은 과학적인 문자 체계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훈민정음의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과 발성의 원리를 본떠 5개의 기본 글자를 만들고 이후 소리의 세기에 따라 획을 더하였습니다. 기역은 영어의 그 발음인데 발음할 때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입니다. 이어서 크는 영어의 K 발음인데 소리의 세기가 커서 한 획을 더하였습니다. 니어는 영어의 N 발음인데 발음할 때 혀끝이 윗몸에 닿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소리의 세기에 따라 디귿, 영어의 D, 티읕, 영어의 T와 같이 획을 더하였습니다. 미음은 영어의 M 발음인데 발음할 때 입 모양입니다. 이어서 소리의 세기에 따라 비읍, 영어의 B, 피읍, 영어의 P와 같이 획을 더하였습니다. 시옷은 영어의 S 발음인데 발음할 때 윗니와 랫니가 겹친 모양입니다. 그리고 소리의 세기에 따라 지읒, 치읓과 같이 획을 더했습니다. 이응은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로서 목구멍의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이어서 소리의 세기에 따라 획을 더하였습니다. 자음의 발음 위치와 모양을 한꺼번에 모아보면 이 그림과 같습니다. 셋째, 훈민정음은 철학적 문자입니다. 훈민정음의 모음은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의 형상을 본떠 기본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아래 안은 하늘의 둥근 모양을 본뜬 것인데 우주의 근원과 태초의 소리를 떠올리게 하는 상징적인 형상으로 느껴집니다. 은은 땅의 평평한 모양, 이는 사람의 서 있는 모양을 본뜬 것입니다. 모음은 아래와 의의 세 글자를 기본 글자로 하여 서로 어울려 다양한 모음을 만들어냅니다. 이 화면은 기본 모음이 서로 어울리는 형상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상호 간의 우열이 아니라 서로의 조화와 합의를 추구합니다. 이는 훈민정음의 평등 사상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훈민정음은 글자를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아서 쓰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초성, 중성, 종성이라고 하고 초성과 종성은 자음, 중성은 모음을 사용합니다. 종성 가운데 이는 초성의 오른쪽에, 은은 초성의 아래쪽에 붙였습니다. 요와 같이 평평한 것은 초성의 아래쪽에 붙여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훈민정음은 표현 문자인데도 예술적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가 옷 모양을 나타내는 각국의 언어입니다. 다음은 꽃입니다. 그 다음은 웃는 모양입니다. 여러분이 한글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훈민정음은 디자인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왼쪽은 2018년에 개최된 평창 동계올림픽의 로고입니다. 평창의 첫 글자를 땄습니다. 평은 위에는 하늘을 가리킵니다. 밑은 땅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두 선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아까 우리 천지인 만들 때와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늘과 땅, 사람이 모이는 광장,
또는 동계올림픽 경기장을 뜻합니다. 여기 치엇은 오륜계의 5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눈의 결정체 또는 동계올림픽 선수를 형상화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립서울대학교의 첫 글자를 딴 것입니다. 그 전체 모양은 학문과 진리를 추구하는 열쇠를 형상화하였습니다. 다섯째, 훈민정음은 28개 글자는 각각 하나의 소리만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수학적 정확성을 가지며 디지털 정보에 적합한 문자입니다. 영어의 A는 여러 가지로 발음되지만 한글의 아는 언제나 하나의 소리로 발음됩니다. 영어의 G는 여러 가지로 발음되고 소리가 나지 않기도 하지만 한글의 기억은 언제나 같은 발음입니다. 컴퓨터 자판에서 왼손은 자음을, 오른손은 모음을 교대로 입력하게 설계되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대전화 자판은 작은 화면에 최소한의 배열만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섯째, 훈민정음 대표적인 표현 문자로서 다양한 소리를 충실하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훈민정음은 실용적인 문자입니다. 세종대왕은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리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하 정인지는 슬기로운 사람은 반나절에 익히고 보통 사람이라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댁에 가셔서 한글을 익히면은 자신이 천재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덟째, 훈민정음은 인본주의적인 문자입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자기 생각을 글로 표현하지 못하고 형사재판에서 억울함을 당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훈민정음을 창제했다고 합니다. 정인지는 재판에서 훈민정음을 사용하면 속사정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훈민정음은 재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 존중의 정신 한국의 언어와 문자 속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흔히 my mother, my school, my country와 같이 나를 중심으로 표현하지만 한국어에서는 우리 엄마, 우리 학교, 우리나라라고 우리라는 표현을 광범위하게 사용합니다. 나와 너의 관계를 살펴보면 영어와 중국에서는 발음이나 글자 형태성 아무런 연관성을 지니지 않지만 한국어는 발음과 글자 모양에서 상호 연관성을 지니며 서로 완전히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한 손의 손바닥과 손등처럼 각기 다르면서도 전체적으로 어우러진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나와 남의 관계를 살펴보아도 영어와 중국에서는 발음과 형태에서 아무런 유사성이 없지만 한국어에서는 발음과 글자에서 긴밀한 연관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제일 윗부분이 나, I를 가리킵니다. 이 미음을 합히면 전체가 남, other people beside me 이를 뜻합니다. 이 스퀘어를 이렇게 나의 바깥에다가 이렇게 표시하면은 결국 나의 바깥쪽은 전부 남이 되는 형상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나라는 경계선 밖은 모두 남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의 폭이 넓어지면 나와 같이 나의 범위가 확장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끔찍이 사랑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나와 남을 구분하는 경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나와 남 사이의 경계를 약화시키면 다음 그림과 같이 상호 의존하고 순환하며 소통하는 새로운 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라는 생각, 집착, 나라는 생각의 감옥, 분별심, 경계를 완전히 내려놓게 되면 1차가 나인 경지, 나와 남이 둘이 아닌 경지에 도달합니다. 마지막 나와 같이 그렇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중생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 라는 말의 참된 의미를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한국의 말과 글 안에서는 나와 남을 완전히 분리된 관계로 보지 않고 서로 의존하고 순환하며 소통하는 우리라는 개념으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제1세션 주제는 뿌리 깊은 법치, 지속 가능한 정의를 위한 사법의 길입니다.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습니다. 이처럼 백성을 중심에 둔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이번 세션을 통해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법치와 사법 독립의 정신을 굳건히 지켜내고 정의와 공정이 살아 숨쉬는 미래를 함께 열어갈 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2세션 주제는 평등의 길, 모두를 위한 사법입니다. 신분의 높고 낮음이 엄격히 구분되던 시대에도 세종대왕께서는 가장 낮은 계층인 노비에게까지 오늘날 국제사회가 시행하고 있는 수준과 유사한 출산 휴가를 보장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세종대왕은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셨습니다. 세종대왕의 발자취는 오늘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미래와도 긴밀히 이어져 있습니다. 이번 세션을 통해 법이 진정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제3세션 주제는 AI와 사법의 미래, 법이 기술과 만나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속에서 사건 처리의 효율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는 긍정적인 성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술 이전으로 인한 판단 오류와 법적 책임의 불명확성, 그리고 판단의 공정성에 대한 새로운 이문과 같은 도전적인 과제 역시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인공지능과 사법의 미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여 백성들의 사법 접근성을 근본적으로 확장하고자 하셨던 정신은 오늘날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사법의 효율성과 국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려는 노력과도 깊이 맞닿아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컨퍼런스가 세계 각국의 사법 영역에서 이루어진 인공지능 활용의 다양한 사례와 성과를 폭넓게 공유하고 나아가 정보 격차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함으로써 인공지능을 통한 사법 접근성의 실질적인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도입이 사법 체계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과
위험을 최소화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함으로써 정의롭고 포용적인 사법의 길을 여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제4세션의 주제는 혁신기술의 보호와 사법의 역할입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제2기간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백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수적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과학적 연구와 발명을 적극 장려하셨습니다. 그 결과 여러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루셨습니다. 오늘날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 기술의 눈부신 발전 속에서 창의성과 혁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가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세션에서는 창의성과 혁신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각국이 마련한 다양한 제도를 살펴보고 나아가 기술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사법부가 제시하는 미래의 비전 또한 공유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친애하는 국내외 사법 지도자와 관계자 여러분, 비록 시대와 국가 그리고 언어와 제도가 서로 다를지라도 우리 인류가 함께 지향하는 법치주의의 이상은 곧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토대로 우리는 더욱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세종대왕께서는 이미 법의 지배와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시대를 앞서서 실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바탕이 된 세종대왕의 실천적인 철학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다음과 같이 깊은 울림과 의미 있는 성찰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세종대왕께서는 언제나 백성을 존중하되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해 깊은 측은지심을 간직하셨습니다.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생각하실 때는 몸이 지치고 아파도 결코 쉬지 않으셨는데 바로 그 마음이 세종대왕의 끊임없는 열정과 창의성 그리고 위대한 업적의 원천이었습니다. 인류가 성인이라 일컫는 공자의 인, 부처의 자비, 예수의 사랑은 그 본질에 있어 모두 측은지심, 피티, 곧 연민의 마음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훈민정음 해례에 기록된 정인지의 표현, 곧 세종대왕을 하늘이 내리신 성인이라고 칭송한 것은 결코 과장된 수사가 아니라 역사적 진실을 담아낸 평가라 하겠습니다. 법조인은 인간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에 관한 사건을 다루고 더 나아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숭고한 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인간에 대한 깊은 존중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섬세한 감수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세계 곳곳에서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고 인공지능의 비약적 발전이 불러올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시대에 인류 모두가 측은지심을 바탕으로 인간성을 회복하고 인본주의적인 법을 통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냄으로써 공동체의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는 일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둘째, 세종대왕께서 승하하신 뒤 신하들은 한결같이 세종대왕의 변함없는 성실함과 근면함을 높이 기렸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제위 32년 내내 매일 새벽 3시 이전에 기상하여 학문에 힘쓰시고 날이 밝으면 곧바로 정사를 살피셨습니다. 또한 윤대를 통하여 신하들과 소통하시고 경연에 참가하시어 학문을 논하셨는데 거의 모든 서적을 섭렵하신 것으로 전해집니다.
세종대왕의 이런 한결같은 습관이 조선의 학문과 문화가 융성할 수 있었던 기초가 되었습니다. 법조인은 언제나 중요한 사건을 다루는 직업에 속하므로 주어진 모든 사건을 한결같이 성심을 다해 처리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법조인에게는 무엇보다 변함없이 꾸준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셋째, 세종대왕께서는 소통과 상생의 가치를 중시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백성들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훈민정음을 창제하셨고, 국정 운영에서는 신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필요할 경우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올바른 결론에 이르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법의 공포와 집행에 있어서는 백성들에게 충분히 알리셨고, 공법 시행을 앞두고서는 전국적으로 민심을 수렴하여 백성들의 뜻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셨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세자 책봉을 반대했던 황희를 등용하셨고, 재임 기간에 끊임없이 제기된 형 양녕대군을 멀리하라는 요구, 그리고 불교와 승려를 배척하라는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포용과 상생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세종대왕의 법사상을 기리고자 마련된 이번 컨퍼런스가 법치주의와 사법의 이상을 새롭게 확인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세계 각국의 법조인과 관련 전문가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지혜를 모으는 과정을 통해 각국의 사법 발전에 귀중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이번 행사를 통해 국가와 지역을 넘어 세계 각국의 사법부가 협력과 우정의 토대를 굳건히 다지는 뜻깊은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귀한 걸음을 해주신 모든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번 컨퍼런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세계 각지에서 오신 분들이, 모든 분들이 여기 머무시는 동안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가을 정치와 문화의 향기를 마음껏 느끼시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